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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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는 사이 잘 지내셨어요? 네, 더위와 싸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일도 코나님, 많으셔서 음, 바쁘시죠? 네, 너무 네. 바쁘고요. 우리 코나님은 어떠세요? 저는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일하고 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열심히 살고 있군요. 네. 네, 오늘 날씨 너무 더웠는데 밤에는 좀 시원하게 잘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너무 덥고 막 그런데요. 제수 틀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렇게 하고 푹 주무시고 또 내일 또 활기찬 내일 맞이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8,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고향, 9, 바보의 쓸모, 요 두 가지 안에 있는 내용을 나누려고 왔는데요. 우리 사랑님은 책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오셨나요? 네, 저는 8강에서 153페이지 중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이어른 선생님이 대답하십니다.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스토리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씀은 스토리가 그런 것 같아요. 관심, 관찰, 관계.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면 관계가 생기게 돼서 '어떠한 스토리를 나는 쓰고 있을까?' 이렇게 자문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되게 새로운 일을 하면서 막 생각이 들면서 또 럭셔리한 삶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일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주민자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꼭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찰을 하고 관계를 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복지와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지역의 일에 관심이 되면서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되게 가치가 있는 삶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다양한 경험과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경험과 성장하는 이 과정이 좀 많이 풍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좀 스토리가 쪼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일을 또 다시 시작하면서 또 스토리가 다양하게 풍성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좀 요번 연도에는 좀 이런 또 어떻게 나만의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삶? 럭셔리한 삶이 풍성해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라는 관계가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 이야기를 공감해 줄 수 있고 내 이야기에 소통할 수 있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런 관계들이 많다면 그것도 되게 진정한 럭셔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되게 지적인 분이시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고 많이 했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성인 분이 나중에 죽음에 가까웠을 때 했던 마지막의 럭셔리한 삶은 관찰, 관계 그리고 관찰 뭐였죠? 아까 전에 관심, 관찰, 관계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삶에 있어서 정말 물질을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너무 바빠서 이 이 '유튜브 할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참여하게 된 게 뭐냐면 책을 통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또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 관계가 지금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이 저한테도 이게 풍성한 럭셔리한 삶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부랴부랴 시간을 또 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코나님이 계셔서 럭셔리한 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사랑님 얘기하시면서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관심을 네. 갖고 관찰하고 관계를 갖는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좋은 강연을 열기 위해서 많은 기획도 하시고 진짜 럭셔리한 스토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쵸.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네.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인제 학생들이 딱 들어오면 제가 가르치고 공부를 좀 잘하게 해 줘야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니까 관심이 생기면서 관찰을 해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앉아 있는지 이런 거 되게 많이 관찰하거든요. 그러면 인제 아이들의 바른 태도라든가 아니면 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학생과의 관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또 그 관계가 좋아야 아이들이 강의를 할 때도 마음을 활짝 열고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저의 삶에 연결을 해 보니까 저도 결국에는 관심과 관찰과 그다음에 관계를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사랑님이 럭셔리한 삶에 대한 이야기 해 주셔서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가 많은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효령 선생님 책 읽으면서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었냐면 바보의 쓸모 부분에서 타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올림픽 때도 굴렁쇠 아이가 굴렁쇠 하는 그런 장면 이런 것도 만들면서 애국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나를 위한 놀이였는데 사실은 남을 위한 일이 되는 순간 그 순수한 자기 몰두 사이클이 되게 멋지다라고 인제 김지수 작가님이 인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여기다가 쓰셨거든요. 그랬더니 이효령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강화도에 화문석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 화문석이 꽃 화자에 무늬 문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 꽃을 이렇게 술을 놓으면서 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늬가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무늬 없게 짜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무문석인데 훨씬 더 비싸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화문석은 짜게 되면 손도 더 많이 가고 그럴 텐데 무문석이 왜 더 비싸냐?" 그랬더니 "화문석은 만들면서 짜는 재미가 있지만 무문석은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무문석은 민자라 짜는 사람이 지루해서 훨씬 더 힘들다."고. 그래서 비용을 더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발견한 이야기. 그래서 화문석을 짜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무늬에 넣을 기대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신이 나서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무문석은 오로지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짜기 위한 노동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와 과연 나는 화문석을 짜고 있는 것인가 무문석을 짜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세상에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고역이지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가 있는 럭셔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생까지도 나의 문의로 만들어서 그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사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힘들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무문석이 아니라 화문석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예쁜 꽃 하나를 수놓고 온 것 같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예쁜 꽃을 하나 수놔서 나의 화문석을 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 그 두 분이 나눈 대화가 굉장히 심도가 있고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꼭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 그래서 저는 여기 바보의 쓸모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마음에 들어온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음에 들어온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네. 네. 저희는 다음 이야기를 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